자, 지난 시간에는 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상속과 인터페이스가 뭐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이제 이해했을 걸로 좀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던 건 뭐냐면 그 상속은 그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도 부모로부터 코드를 물려받기 때문에 이득이 있다. 프로그램 입장에서 이득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상속을 하고 나서 그 객체들 생성해서 쓸 때에도 이득이 있다고 그랬어요. 부모 리모컨을 사용을 해가지고 팻, 뭐 이런 플라이어는 그 인터페이스구나. 팻,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처리할 수가 있죠. 다양한 애완동물들을.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고, 반면에 인터페이스는 그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특별한 이득은 없어요. 그런데 관련이 없는 것들을 묶어줄 수가 있고요. 그 묶어주는 것은 나중에 그 공통 리모컨을 가지고 나는 애들을 모두 처리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을 묶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이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속은 기존에 부모 클래스가 있으면 그것과 좀 특수화된 애를 부모를 이용해서 새롭게 정의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강아지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시추라는 코드는 여기서 필요한 건 다 물려받고 수정해야 되는 것만 수정을 해가지고 쉽게 자식 클래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때 얘가 부모, 얘가 자식인데 요것들을 그림으로, 도표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상속 관계를. 그래서 그렇게 그리게 되면 이런 모습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상속 계층도라 그래요. 클래스 하이어키, 상속 계층도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구조 시간에 배우고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료구조 중에 트리라는 구조가 있어요. 트리. 그래서 트리는 루트라고 하는 특별한 노드가 있고 밑에 자식 노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 구조를 정의한다 그러면 루트 노드가 있고 루트로부터 모든 노드까지의 경로가 유니크하다. 즉 여기서부터 얘까지 가는 길은 요거 하나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으면 얘로 가는 길이 하나, 두 개 생기죠. 그렇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이것은 트리라고 안 합니다. 트리라고 안 하고 뭐라 해요? 혹시 아는 사람? 트리라고 안 하고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서 트리도 그래프라고 하는 거의 하나의 일종인데, 트리를 많이 쓰죠.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거나 뭐 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상속 계층도도 이런 식으로 트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에서는 부모 클래스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죠. 자바에서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이런 트리 구조를 하게 돼요. 트리 구조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다중 상속을 할 수가 있죠. 뭐 이런 식으로도. 얘는 얘로부터도 물려받고 얘로부터도 물려받는.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더 이상 상속 계층도가 트리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되게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자바에서는 한 클래스는 하나의 부모로부터만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 계층도를 그리면 트리 모습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트리 중에 맨 밑에 있는 자식이 없는 노드들을 영어로는 리프,
우리말로는 단말 노드라 그래요. 단말. 얘네들을 중간 노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말 노드들이 있고요. 보통은 우리가 객체 지향 모델링 했을 때 객체의 생성은 단말들만 해요. 단말 타입들만 하고 얘네들은 객체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뭐? 얘네들을 만들 때 도움을 주는 요소가 있고 이 만들어 놓고 나서는 이것이 얘네 둘을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새로운 리모컨이 되는 거죠. 얘가 뭐 펫 이렇게 되고 얘가 강아지, 고양이 뭐 이렇게 돼 있으면 펫이라는 걸 써서 강아지도 가리킬 수 있고 고양이도 가리킬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펫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애완동물이 되려면 그것은 강아지가 되든 고양이가 되어야지 애완동물 자체라는 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트리 구조로 표현했을 때 단말들만 객체를 생성한다. 거기까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내려올 때 얘네들과의 관계를 또 트리에서 이 노드들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할 때 그 가족 관계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조상 노드, 뭐 후손 노드, 부모, 자식, 그리고 얘 둘을 무슨 관계라고 그럴까요? 같은 부모니까 형제 노드라 그래요. 그런 용어들을 앞으로 이제 뭐 이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컴퓨터 공학 관련 많은 수업에서 아마 그런 용어들을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 용어로 부모와 자식 관계, 그 상속 관계를 나타내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용어는 parent, child, 이 가족 관계로 나타내는 용어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얘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애와 저 밑에 있는 애를 같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족 관계로 주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유지하는 데이터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지죠. 그렇죠? 얘는 얘의 특수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밑으로 갈수록 덩치가 큰 거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기능도 밑으로 갈수록 많아지죠. 그렇죠? 물려받고 여기 추가할 수 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밑에 있는 애들이 유지하는 데이터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지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상속을 통해 얻어지는 이점은 이 만들 때 자체 코드 재사용, 그래서 어떤 얘를 만들 때 얘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타입 쓸 때 이렇게 그 단말들을 쓰는 게 아니라 상위 타입을 씀으로써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이렇게 쓰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모든 사람은 애완동물을 기르면 시추밖에는 못 기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어떤 종류의 강아지든지 다 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살당해서.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해놓고 상태에서는 이 단말들, 타입을 이용해서 처리하지 않고 리모컨은 주로 위에 있는 것들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꿔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코드 수정 없이. 그래서 시추를 기르다가 나중에 말티즈를 기를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코드에는 아무런 수정 없이 가능한 거가 되는 거죠.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그 상위 타입을 통해 코드의 확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요. 또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스튜던트가 있고 people이 있고 스튜던트는 people을 상속받았다라고 했을 때 학생 객체를 만들면 부모로서 물려받았으니까 객체가 두 개 생기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new 하면 객체는 하나만 생기는 거고요. 그 안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데이터, 내 데이터 같이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려받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데이터는 자식이 함부로 쓸 수 없죠, 보통은. 얘도 프라이빗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쓰려 그러면 여기서 허용하는 방법만 가지고 자식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는 상속을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모가 쓰게끔 해놓은 방법대로만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자식 클래스를 정의할 때 어떤 시나리오,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그 메소드 측면에서, 멤버별 측면에서 살펴봅시다. 그래서 메소드,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를 정의하는 경우의 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모 클래스의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있는 정의가 되어 있는데 내가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자식이 좀 더 특수화됐으니까 뭔가 좀 더 다른 일을 추가적으로 해야 돼서 재정의하는 경우, 이건 아주 좋은 경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물려받는 거. 부모가 하던 일을 나도 똑같이 하는 거죠. 차이가 없어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되게 좋은 건데, 세 번째 경우 부모 클래스에 없는 새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경우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안 좋을까요? 부모에 없는 새 메소드를 정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아까처럼 시추면 시추 리모컨 갖고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쓰고 싶어요? 또 보다 상위 타입 리모컨을 가지고 쓰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모 클래스에 없는 새 메소드를 정의하면 부모 리모컨에 해당 버튼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이 새 메소드, 이 기능은 부모 리모컨 가지고는 못 쓰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범용 프로그램 등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하게 되면 부모 리모컨 가지고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자식에다가 새 메소드 정의할 때 필요하면 부모에다가도 그 메소드를 이제 넣어놓는 거죠. 이 부모 리모컨 갖고도 쓸 수 있게. 이제 그러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는 뒤에 예제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 정의할 때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바람직한 경우고, 세 번째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가능하지만 왜? 부모 리모컨 가지고 이 기능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멤버 변수 정의하는 경우는 뭐 두 가지 경우인데, 그냥 물려받는 경우, 새 멤버 변수를 정의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새 멤버 변수를 정의하게 되면 이 멤버 변수를 조작하는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새 멤버 변수가 이 새 메소드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기존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그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 새 멤버 변수 때문에 새 메소드가 정의가 돼야 되면 아까와 똑같이 부모 리모컨을 쓸 수 없게 돼서 이제 별로 안 좋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고양이가 있고 강아지가 있는데 소리 내는 걸 얘는 그 가독성을 높인다고 해서 얘는 미우라고 하고 얘는 바크로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공통된 이름이 없는 거죠, 펫에는. 그러면 이 두 기능은 펫이라는 리모컨 가지고는 못 쓰게 됩니다. 펫에는 바크나 미우라고 하는 버튼이 없어서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런 식으로 쓸 거면 그 이름이 적절하지 않다더라도 뭐 공통된 이름으로 make sound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물려받아서 얘는 거기서 야옹하게끔 하고 얘는 멍멍하게끔 해야 되는 게 더 맞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에 없는 메소드를 정의하게 되면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부모 리모컨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항상 쓸 때 부모 리모컨 가지고 쓰도록 해야지만 나중에 수정하기가 편하다. 요 자리에서 강아지 대신에 고양이만 쓰고 싶으면 요것만 바꾸면 되는 거죠. 이 밑에 코드는 아무런 변화 없이도 가능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슈퍼 키워드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 메소드 구현할 때 가장 좋은 게 이제 재정의 하는 거. 보통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부모에 좀 특수한 거니까 뭔가 다르겠죠. 그 다른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메소드들을 재정의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근데 이렇게 재정의할 때도 부모와 전혀 다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모 코드를 실행하고 뭘 추가적으로 하고 아니면 내가 뭔가 추가적으로 한 다음에 부모 코드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 코드에서 부모 메소드를 호출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되는 키워드가 슈퍼라는 키워드죠. 그래서 슈퍼는 this도 두 가지로 쓰이게 되는데 슈퍼도 두 가지로 쓰게 됩니다. 하나는 생성자에서 부모 생성자 호출할 때 슈퍼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자식에서 부모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을 때 그 재정이 되는 메소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슈퍼라는 걸 씁니다. 근데 슈퍼하고 this의 차이점은 뭘까요? this는 날 가리킨다, 슈퍼는 부모 가리킨다, 뭐 이거 말고 더 큰 차이는 this는 실제 이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타입이에요. 근데 슈퍼는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그 구분하기 위한 문법일 뿐이에요. 부모 뭐 이런 거. 얘는 어떤 주소를 갖고 있는 뭐 그런 종류의 그런 데이터가 아니다. 슈퍼는 그냥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 쓰는 문법적으로 쓰이는 단순 키워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상 클래스 얘기하는데 얘 중요한 얘기예요. 추상 클래스는 아까 요 개체 구조도 얘기했을 때 단말들을 제외하고 이 부모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객체를 생성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객체들을 생성하지 않고 잘 프로그램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도 그 객체들, 얘의 객체들은 생성할 수 없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public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다가 public abstract class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되고 추상 클래스가 되면 어떤 게 강조화 되냐 하면은 그 클래스의 객체는 생성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얘네들의 객체들은 생성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필요한 건데 그걸 실제 강제화할 수 있다. 이거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왜? 오류를 줄일 수 있게 하는 거죠. 얘의 객체를 생성하면 펫을 생성하면 이상한 건데 그 자체를 그냥 우리가 앱스트랙트로 표시 안 해놓으면 누군가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를 막음으로써 여러 가지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들을 정의할 때 이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들이 상속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이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 만든 건 아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거기다가 앱스트랙트 키워드를 넣어서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주시면 그 클래스의 객체들은 생성을 못해요. 그럼 이 클래스의 객체 생성 못하면 얘는 아무런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죠. 얘네들 생성할 때 도움을 줬고 또 나중에 얘네들을 쓸 때 얘네들의 리모컨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요? 펫을 쓰는 거죠. 그래서 얘의 효과는 앱스트랙트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은 공유할 코드가 없어집니다. 공유할 코드가 없어지는데 리모컨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버튼을 만들어 놔야 되죠. 버튼을 만들지 않으면 여기에 버튼이 없으면 얘를 가지고 얘를 지정해 가지고 여기 있는 기능을 펫 갖고는 실행을 못하죠. 아까 바크나 미오는 여기에 버튼이 없으면 실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버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메소드를 선언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선언만 하게 되면 그 클래스는 제대로 정의가 안 돼 있는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뭘 못해요? 객체를 생성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객체를 생성해버리면 그때 그 메소드 부르면 할 게 없는 거죠. 선언만 돼 있으면. 그래서 추상 메소드를 가지는 클래스는 반드시 추상 클래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메소드가 없어도, 추상 메소드가 없어도 객체를 생성할 필요가 없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얘를 추상 클래스로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제가 나옵니다. 예제를 보면서 방금 설명했던 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컴퓨터를 켜시고 프로젝트를 왜 독이야? 무시했네. 문이라고 하는 걸 모델링 해볼게요. 문. 그래서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고요. 클래스를 하나 정의하는데 door라고. 지금 제가 이제 설명드릴 예제는 뭘 설명드리냐면 그 상속이 만능은 아니다. 요거를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이제 모델링 해보는데 애초에 처음 이 문을 관찰했을 때 그 만든 사람이 그 문과 관련된 상태로는 문이 열려있다, 닫혀있다 두 가지 상태만 생각을 했어요. 문은 열려있을 수 있고 닫혀있을 수 있다. 그러면 두 가지죠. 그러면 얘를 컴퓨터로 그 데이터를 표현할 때는 어떤 타입을 쓰면 될까요? 불리언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private boolean is open equal false. 우리가 불리언 변수, 참 또는 거짓을 갖는 변수인데 이 불리언 변수들이나 또 불리언 값을 반환하는 함수들의 이름을 적을 때 앞에 is, has 뭐 이런 거를 많이 써요. 그래서 is open, 문이 열려 있냐 안 열려 있냐. 그래서 여기에 equal false 했어요. 멤버를 초기화하는 것은 생성자에서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예제처럼 명백한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가 뭐예요? 명백한 초기화를 한다는 것은 나는 이 문들을 만들 때 문이 생성되면 항상 모든 문은 닫혀있는 상태로 모델링 하겠다라는 내 의도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의도 중에 어떨 때는 문이 열려있을 수도 있고 생성했을 때 어떨 때는 닫혀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equal false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생성자에서 받아서 초기화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 의도를 코드를 통해서 잘 나타내야 됩니다. 뭐 생성자는 딱히 필요 없는데 그냥 빈 생성자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을 봤더니 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뭐가 있냐면 문을 열 수 있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코드로 오픈, 클로즈. 그럼 저 오픈에 들어갈 코드는 뭐예요?
is open을 true로 바꾸면 되고 close는 is open을 false로 바꾸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재미가 없고 너무 단순하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원래 예제에서는 아니 원래 응용에서는 이게 필요 없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코딩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요. 그래서 현재 열려 있으면 뭐 다시 열 필요 없으니까 이미 열려 있다라는 걸 출력해주고 닫혀 있으면 is open을 true로 바꿔주고 문이 열림 뭐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close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비슷하게. 저 보지 말고 여러분들 직접 해보세요. 어려운 코드는 아니죠. 맞나요? 이렇게 하면 close는 열려 있으면 닫고 닫혀 있으면 뭐 할 일 없는 거죠. 다 따라하고 계시죠? 다 만드셨으면 테스트 하나 만듭시다. 테스트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잘 되는 거 있는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문을 생성하면 닫혀 있는 상태인데 닫으려고 하니까 이미 닫혀 있다 그러고 닫혀 있는 상태에서 열면 열리고 열린 거를 다시 열라 그러면 이미 열려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닫으면 또 닫히고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썼다라고 전제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할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잘 쓰고 있는데 돈이 좀 생겨가지고 이제 문에다가 잠금 장치를 했어요. 문을 잠글 수도 있고 잠금을 해제할 수도 있는 거죠. 상태가 추가된 거지. 그러면 기존 코드를 수정해가지고 그 기능을 넣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나는 프로그래밍을 정말 잘한다, 객체 지향을 너무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문, 그리고 잠금 장치가 있는 문, 그러면 잠금 장치 있는 문은 문이네, 특수한 문이네, 그러면 상속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속을 해서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자, 여기서 door with lock, 그리고 부모는 door. door with lock,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잠금 장치를 봤더니 잠금 장치에 있는 문은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닫힐 수도 있어요. 그건 이미 모델링 되어 있고, 잠금 장치가 있기 때문에 잠금 장치가 잠겨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잠겨 있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또 boolean is locked, is locked이라는 멤버를 가지고 잠금 장치의 상태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is locked가 false면 잠겨 있지 않은 상태죠. 얘도 그냥 마찬가지로 생성자를 그냥 만들어 놓고요. 두 가지 기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lock하고 unlock. 그리고 얘를 아까랑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락. 문이 이미 잠겨 있음. 잠겨 있지 않으면 문을 잠금. 잠금을 해제함. is locked는 false.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제대로 동작합니까? 제대로 동작해요? 해요, 안 해요? 이거 틀렸구나.
여기까지 했어요? 다? 테스트를 해보면 do with lock으로 가고 이렇게 돌리고 나니까 문이 열려 있는데 문을 잠궜어요. 말이 안 되죠. 문을 잠글려면 문이 닫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지금은 door with lock을 이렇게만 만들어서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안 하죠. 즉 우리가 상속을 하는데 상속을 애초부터 이렇게 있고 밑에 이런 클래스가 올 거다라는 거를 충분히 생각해 놓고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예요. 설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려고 하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뭘 해야 돼요? 락을 하려고 그러면, 잠금을 하려고 그러면 잠기 전에 뭘 확인해야 돼요?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알아야 되죠. 근데 현재 부모가 만들어 놨을 때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 부모를 수정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상속이라는 게 부모를 대충 만들어 놓고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니네들 편하게 자식들 만들어. 이렇게 하면 자식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어떤 관계들을 맺을 거다라는 걸 충분히 머릿속으로 그리고 부모를 만들고 자식을 만들어야 잘 만들 수가 있지.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떤 애들이 내 자식으로 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만들어 놓으면 상속으로 다 해결을 못해요.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종종 이 경우에는 도어 코드를 내가 수정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 도어 코드를 아예 수정 못하게 내가 누구한테 받은 거다. 바이트 코드만 받은 거다. 그러면 사용할래야 사용할 수가 없죠. 내가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속이 아무런 도움을 안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한번 카피를 했어요. 그대로 문제점대로 두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자, do with lock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o를 어떻게 수정해야 될까요? 어떻게 수정해야 되죠? do를 뭘 수정해 줘야 돼요? 자식에서 do with lock에서는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정보는 뭐가 갖고 있어? is open이라는 멤버가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럼 is open을 do with lock이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물려받았죠. 물려받았지만 지금 현재 접근 권한이 프라이빗이기 때문에 볼 수는 없죠. 코딩에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뭐예요? 제일 쉬운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 자식에서 부모의 값을 알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줘요? 하나는 간단한 게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is open을 반환해주는 간단한 게터 메소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접근을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요? 접근 권한이 프라이빗 때문에 그렇죠? 그럼 자식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바꿔주려면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 퍼블릭 하면은 자식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쵸? 프로텍티드. C++에서 배웠으면 알 수도 있는데 프로텍티드라는 타입이 있죠. 프로텍티드는 자식한테는 퍼블릭적인 측면이 있고 외부한테는 프라이빗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 private is open은 자식들이 잘 쓰는 거다. 그러면 protected로 바꿔줄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이제 getter를 아예 메소드 이런 거 똑같이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door with lock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수정해가지고 얘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하고 나면 이제 door with lock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